대전을 알아야 대전의 답을 찾는 건데, 나 대전에 대해서 좀 안다. 선생님 이제 좀 아실 거고. 나 대전에 대해서 좀 안다. 아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대전의 역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난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문제지. 그래서 제가 찾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도시는 역사가 꽤 돼요. 몇십 년씩, 몇백 년씩, 뭐 1000년 이상, 2000년씩 돼요. 근데 대전은 역사가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때 생긴 도시예요. 19세기면 앞에가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1900으로 나가나요? 1800일 때 19세기죠? 1800일 때. 1800년대 후반에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1900년대 들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갓 100년 조금 넘었어요. 대전이 생긴 지가. 에이, 그래도 대전 그 전에부터 있었겠지. 아니, 없어요. 제 말 들으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대전이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 대도시 중에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다.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다. 물론, 뭐, 가령, 신도시, 동백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뭐 한 거예요? 둔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금 긋고, 도로 내고, 하수도 깔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말고. 근데 그런 데도 둔산도 어차피 대전이고, 분당도 어차피 성남이고, 동백도 용인이고, 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전의 역사를 우선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극을 이제 좋아해요, 저도. 사극을. 혹시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인데 그거 보시나요? 재밌어요? 보셔요? 또 다른 분들은? 안 보셔요?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에 충주도 나오고 나주도 나오고 뭐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개경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극이 주로 조선 사극이 많아요. 조선 사극이. 왜? 조선의 역사가 대단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을 특별히 안 해도 드라마로 옮기기에 편하게.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 기록은 세계 최강이에요. 조선왕조실록하고 승정원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계 유산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예컨대 중국에도 실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실록 문화가 따라온 거야. 근데 중국은 왕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썼나 봐. 우리 조선은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별 얘기를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록은 그나마 이제 뭐랄까 아주 기록을 위한 역사였는데 승정원 일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또. 근데 그거는 이제 전기 거는 다 소실됐어 임진왜란 때. 승정원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야. 비서실 승정원. 거기서 대통령의 당시 왕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침을 몇 번 했다. 재채기를 몇 번 했다라는 것까지 다 적어. 그럴 정도로 섬세하게.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죠.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고려도 물론 고려실록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극을 만들 때는 주로 왕실의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 왜? 그건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거든. 민간에 떠도는 얘기는 그냥 민담, 설화, 개인의 기록 이런 거지만 그래서 사극은 꼭 왕실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이잖아요. 세계 기록유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기록이 잘 돼 있어. 그걸 가지고 역사 드라마를 찍는데, 그래서 조선 것도 많고 요새는 이제 고려나 삼국시대 것도 많이 해요. 그런데 유심히 들어보면 특히 이제 요새 그 고려 초조 현종이니까 고려가 개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고려가 개국하고 한 100년은 안 된 거야. 그게 한 10 몇 년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배경으로. 그죠? 그래서 고려가 건국한 건 918년이거든. 거진 100년 정도 지났을 때네. 태해, 정, 광, 경, 성, 목, 현종이거든, 지금기. 그래서 현종 때 얘기인데, 요새는 이제 고려 것도 많지만 그 전에 우리 젊었을 때 보면 뭐예요? TV만 틀면 맨날 뭐 장희빈, 뭐 인현왕후, 그 다음에 뭐지? 사도세자, 뭐 그 연산군 장록수, 뭐 맨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임진왜란. 그게 그만큼 조선의 기록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고려사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극에 보면 고려 거란전쟁에서도 계속 도시 이름이 나와요. 계속. 지금 충주 오족들이 현종이 피난을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공주 쪽으로 와서 공주에 김은부라는 사람이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 딸이 이제 황비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주로 피신을 가잖아. 나주가 뭐예요? 왕건의 첫째 부인의 고향이거든. 그리고 왕건이 저기 어디야? 개경에서 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배를 타고 영산강으로 들어가서 나주를 점령해갖고 세력을 확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첫 번째 각시를 얻고 해종, 해종이 그 나주 부인의 그 소생이거든. 그래서 나주가 굉장히 그 왕씨에게 그 뭐랄까 협조적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이제 거란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개혁을 해나가는 거지, 이제 현종이. 그런데 거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꽤 여러 도시 이름이 나와요. 꽤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사극, 그 많은 조선사극에서도 대전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극에서 대전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일정시대 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면은, 그것도 사극이라면은 거기선 나와. 근데 그 전에는 대전이라는 지명이 사극에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없었던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대단히 작은 도시였어요. 다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에는 대전이 안 나와요. 즉 대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뭘 없어. 여기 다 있는데. 없다니까요. 전국의 유력 도시 중에 유일하게 역사가 없는 도시가 대전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좀 이제 관련이 없긴 한데, 이제 역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기 중에 성씨가 없는 분 없죠? 성씨가 없는 분 다 있잖아요, 성씨. 성씨가 있는데, 이게 성씨가 그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때의 성씨가 정착이 됐어요. 진나라는 BC 221년, BC가 뭔지 아시죠?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 통일왕조 진은 221년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15년인가 16년 만에 이 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생겨. 그래서 한나라라는 나라는 중국 역사상 여기 기원 전을 기준으로 200년, 200년이에요. 여기 신나라라는 나라가 잠깐 있었어. 역적이 신나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이 유시덜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유시덜. 유씨가 다시 찾아. 그래서 이걸 전한이라고 이걸 후한이라고 하는데, 요 무렵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때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국이 요때 만들어지잖아요. 요 무렵에. 기원 전에서 후 넘어가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중국은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씨가 있었어. 근데 옛날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성씨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돌쇠, 마당새한테도 성씨를 주는 건 아니라고요. 걔들은 그냥 돌쇠, 마당새로 끝나는 거야. 마당새가 아들을 낳았다고 마 돌쇠가 되는 게 아니고, 마당새 아들은 바위, 딸은 언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럼 좀 쓸까? 해서 쓴 게 삼국시대의 일부 왕족이에요. 왕족과 그 꼭대기에 있는 귀족들. 아주 극소수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본관이 김해인 김씨인데, 김해 김씨, 우리 수로 할아버지가, 조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사람인 거지. 가야니까. 그리고 박혁거세. 또 있잖아요. 김알지. 이런 사람들. 몇몇. 아주 그 귀족사회였던 신라 중심으로. 부여를 내가 답을 얘기. 백제의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예요. 부여씨라고. 본명이. 그래서 이제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는 왕씨 이름이 뭐예요? 왕씨 성이 뭐예요? 고씨지. 고주몽 자손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왕족과 극소수의 귀족들만 성씨가 있었다고. 나머지는 성씨가 없는 거예요. 성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려 시대를 이제 신라가 막 썩어 문드러지니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건국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개경이잖아. 개경이 있고 여기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권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빵들을 뭐라 그래? 여기서 실질적으로 왕처럼 군림하면서 모든 그 정치를 이 사람들 지금처럼 교통이 좋고 통신이 좋아서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안 되잖아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자 사는 거야. 여기 사는 놈은 지금 고려인지 신라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왕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나무꾼이. 교통과 통신이 안 발달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지역을 아주 그냥 패권을 잡고 씹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호족이라 그래요. 호족. 그래서 여기에 경주호족, 김해호족, 나주호족, 전주호족, 충주호족, 이런 주로 주자 들어가는 동네. 주로 주자 들어가는 동네. 예? 그게 뭐예요? 옛날에 통일신라 시대 때 구주를 만들어요. 구주 오소경. 5개의 주를 만들고 9개의 주를 만들고 이렇게 전국으로 9개로 만들어 놓고 5개의 소경, 작은 서울.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로 그 주자 들어가는 동네가 그 지역의 센터야. 큰 도시야. 그래가지고 고려시대에 이런 호족들이 있었는데 왕건이라는 사람은 여기 개성의 뭐야? 개경의 호족이야. 그러다가 이제 궁예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제 왕건이 그 밑에 가서 뭐를 한 거야? 신하를 한 거죠. 신하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 궁예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됐어? 이게 똘끼를 발휘하고 막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남폭군이 된 거야. 집 마누라 새끼 다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야, 저 사람이 왕이 돼갖고는 곤란하겠다 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보니까 왕건이 저놈이 젊은 놈이 사람이 참 괜찮고 점잖고 똑똑하고 아주 그 리더십도 있고 좋더라. 우리 왕건한테 이걸 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호족들이 왕건한테 어떻게 한 거야? 나라를 갖다 바친 거야. 당신이 왕을 하쇼. 그래서 왕건이 이제 임금이 된 거야. 호족들이. 그런데 왕건이 호족들을 두드려 잡은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어?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안고 간 거야. 서로 그렇지. 친화력 있게. 손을 붙들고. 호족들을 다 다독여가지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왕건한테 왜냐면 신라가 워낙 썩었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말년에 가면 썩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족들이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다시피 한 거야. 그러니까, 왕건은, 이렇게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너그럽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건이 이 호족들한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선물을. 예? 선물을 뭘 줬냐면 성씨를 준 거야. 성씨를. 자기 자신도 이름이 왕건이지 왕씨가 아니에요. 왕건이. 근데 자기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름이 왕씨니까 나 앞으로 내 밑에 자식들은 왕이라는 걸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씨를 만드는 거야. 이 중국을 흉내내서. 그리고 고려가 개국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 최측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왕씨성을 하사를 했단 말이야. 너도 왕씨 해. 우리 같이 왕씨 하자. 우리 일가다 지금부터 패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호족들한테는 여기 나주 무슨 씨. 그래서 성씨 본관 앞에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충주 막씨, 뭐 청주 한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아이고 이게 왜 넘어갔어? 그 이전에도 고려시대에도 뭐는 없어요. 귀족들만 주는 거야. 귀족들만. 중인이나 평민, 쌍놈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지역명을 딴 본을 하나씩 받는 거야. 그러다가, 조선에 와서, 이제 양반 사회가 된 거 아니에요. 양반 사회를 처음 조선을 개국할 때도 성씨를 가진 소위 말하는 사대부 양반 집안은 전체 인구의 10%가 안 돼요. 무슨 10%가 돼, 양반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성씨가 없는 거예요. 성이 없다고요. 고려시대에 나오는 사람들, 뭐 김부식이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족인 거야. 그리고 조선만 해도 이제 고려를 지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성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조선 말기,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우다 보면 실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실학이라는 게 성립되면서
실학. 그러니까 맨날 성리학은 뭐 우주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뭐 인간의 성품이 어떻고 뭐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런 허무맹랑한 건 아니지만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철학이 유행하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 야 그런 게 뭔 소용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뭐 상공업 뭐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잖아요. 실학이 생겨나면서 나타난 특징이 중산층들이 이제 중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전엔 농업밖에 없었고, 그 책 읽고 글 읽는 거밖에 없었는데, 중산층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난 돈은 많은데, 우리 시골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이 돈은 많은데, 아유, 저 집 쌍놈이요. 사람들이. 그럼 뭐 하고 싶어? 신분 세탁하고 싶지. 신분 세탁. 돈이 많으면. 그래서 이때 중기에, 그런데다가 마침 정조가, 정조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정순원철 고순 하는 거예요. 그죠? 정조 다음에 뭐예요? 정순헌철. 그죠? 요 세 명의 왕이 제위한 게 한 60년 되는데, 요때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한반도 5천년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썩어 문드러진 시대야. 안동 김씨 세도 정치 하던 때. 그러니까 왕은 아무 실권이 없어. 안저만 있고 안동 김씨가 실제 왕이야. 그런 세월을 6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안동 김씨는 정말 사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안동 김씨한테 돈만 갖다 주면 어떻게 돼? 벼슬도 주고 신분도 주는 거야.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성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양반이 돼요. 그러면서 성씨가 막 생겨나는 거야. 자기 동네 뭐 유력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머슴 살던 집에 양반인데 가난해. 그 사람한테 쌀 1000석 주고 집 한 채 줘주고 나 그 집에 양자로 붙여줘. 그래서 이제 성씨를 하사받고 공명첩이라 해가지고 나라에다가 돈 주면 신분 세탁해주고 요런 게 조선 말기에 유행을 했다요. 순헌철 때. 그래서 그런 걸 두드려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원군이지. 흥선대원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쌍칼 차고 그걸 조져댄 거죠. 그래서 요때 요렇게 가다가 그때 이제 막 양반이 생겼어. 이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상, 차례상이 이때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과일 몇 개 놓고 차 한 잔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부터 쌍놈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양반 흉내 내려고 그냥 한상 차려나는 거야. 전 막 수십 가지 붙이고 고기에 뭐에 생선에 막 한상 차리는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는 지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내가 저 문헌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쓸데없는 짓이야. 무슨 그래가지고 막 싸주는데 그거 뭘로 가져가? 누가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 왜?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더니 이제 노인네가 아프시니까 이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재작년부터 딱 이제 조유리시, 그다음에 포한장 이렇게 놓고 차례를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이때 생긴 거예요. 남한테 과시하려고. 우리 양반이라고 과시하려고. 근데 정작 양반들은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다고. 그러다가 1894년 갑오년이죠. 갑오년에 국가에서 갑오 개혁을 하면서 구신분질서, 구질서를 다 혁파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제시하죠. 이때 신분이 없어진 거야. 갑오경장 때, 갑오개혁 때. 그래서 양반 쌍놈 없어지고 뭐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과부들
남편 죽으면 죽을 때까지 청상으로 살았어야 되잖아.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고 머리도 깎게 하고 양반 쌍놈 없애고 그러면서 이때 모든 국민에게 어떻게 성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쌍놈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청에서 와가지고 자 오늘부터 니들도 다 이제 성씨를 받아야 돼. 너 뭐 할게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 주인 아저씨 저기인데 그거 해주세요. 그래요? 뭐요? 밀양박씨인데 그래요. 너 밀양박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집은 뭐 어디 김씨 뭐 어디 씨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영의정을 지냈고 뭐를 그냥 그냥 서로 안 웃기는 게 좋아요. 아니 여기서 참 여기서 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원래 쌍놈 노비 집안이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뭐 대제학을 지냈고 뭐 어디 함경도 무슨 관찰사를 하셨고 다 그래. 그럼 도대체 그 10%도 안 되는 사람이 다 후손을 낳겠어. 쌍놈 노비하고 그때 뭐 노젓는 뱃사공은 누가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뭐 이게 뭐 무슨 김씨 어디 허씨 뭐 이러면서 허세를 떠는 거는 진짜 좀 이런 걸 좀만 알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집안 자랑하고 뭐 다 양반이래. 그럼 누가 쌍놈이야?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에요. 천방지축 마골피도 지금 말씀하신 성씨 중에 나름 훌륭하게 잘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막 그 얘기하면 피가 끓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시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저도 이런 거 내가 뭘 알아. 다 찾아본 거지. 대전박씨, 대전김씨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사극에서 대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전으로 귀향을 보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혀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그건 뭐예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귀향은 바닷가로 보내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바닷가 쪽으로 많이 갔겠죠. 왜냐면 그만큼 멀리 보내니까. 그래서 사극에서 대전이라는 지명이 안 나온다는 거. 대전에 본관을 뒀다는 건 뭐예요? 이 지역에 호족이 있었다는 거지. 잘 나가는 호족이 있었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없어요. 대전 김씨 봤어요? 없어요. 대전 이씨도 없어요. 그래도 조그만 동네 어디를 가도 뭐 있잖아요. 여기 뭐 한산 가도 뭐 한산 무슨 씨 뭐 있잖아요. 부여 임천 가면 임천 무슨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전은 이 엄청난 대도시인데도 이런 게 없어요. 맞죠? 예? 그 얘기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박 씨 뭐 이런 거 없어요. 대덕최 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전에 기반을 둔 성씨는 딱 2개 있어요. 그 하나가 회덕 황씨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진잠 김씨가 있어요. 진잠 김씨. 그러면 대전이라는 그 어떤 광역권의 도시는 없었지만 옛날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덕이라는 동네하고 진잠이는. 회덕 어딘지 아시죠? 진잠은 알지요? 거기에는 동네가 있었어. 나름 조그마지만 동네가 있었어. 회덕 여기 읍내동 쪽, 송천동 그쪽. 거기에 조그만 동네 하나. 진잠에 조그만 동네 하나.
옛날에 조선을 놓고 보면 행정구역에 이제 도가 있고, 도가 있고, 부, 목, 군, 어떻게 하더라, 밑에가? 아유. 이 현자가 잘 안 써지네. 찾아볼게요, 좀 일단. 뭐 있어요? 이렇게 쓰든가? 마음심이에요? 예. 네. 부, 목, 군현이 있는데, 부, 목은 요새로 치면 도시예요. 군현은 요새로 치면 시골 농촌이에요. 작은 동네. 면사무소 있고, 뭐, 군청 있고 하는데, 여기는, 예, 도시. 큰 도시란 말이죠. 여기 나오는 회덕하고 진잠은 현이에요, 현. 오늘날의 면보다 조금 큰 개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부, 목, 군, 현에서 회덕도 진잠도 현이에요. 회덕, 현, 진잠, 현. 뭘 보면 알 수 있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향교가 있어요. 향교가 그 지역의 초중학교예요. 회덕에 향교가 있고요. 읍내동 가면 또 진잠에 가면 진잠 향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은 두 개의 현이 있었어요. 사극에서 대전 지명 안 나와요. 이제 상고시대라 그러죠. 고대보다도 그전, 기원전, 고조선의 역사죠. 이때도 물론 안 나오고, 삼국시대, 고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대시대. 고대에도 대전이라는 지명은 역사에 절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중세인 고려에도 안 나오고, 근세인 조선에도 안 나와. 조선에도 뭐 지나가는 말처럼 나오는 기록이 있다고는 하는데, 조그만 동네, 여기 대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구한말 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구한말. 190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로 들어서면 역사책에서 대전 얘기가 스멀스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현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대전이 대한민국의 몇 대 도시예요? 예? 5대 도시죠. 5대 도시.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사람이 많이 사는 거대 도시예요. 충청권의, 중부권의 최대 도시죠. 근데 대전을 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미미하고 의미도 없다가 갑자기 현대에 와서 급성장한 도시라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옛날 지도인데 이게 회덕이에요. 이게 회덕이에요. 그리고 요게 뭐예요? 진잠이에요. 그리고는 요렇게는 다 뭐예요? 여기는 공주예요. 공주. 공주. 공주 목사가 관할하는 공주 목에 속해 있는 진잠현, 회덕현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어요. 현이. 현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의 격에. 주현이라는 게 있고 속현이라는 게 있어요. 주현은 여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거야. 즉, 현의 대장을 혈령 또는 현감이라고 불러요. 혈령, 현감. 이 사람이 진잠 혈령이 있는 거예요. 현감이. 회덕에도 현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성의 현이 있었어요. 유성현. 그러다가 유성현은 나중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공주에서 직접 했을 텐데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확한 거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도 주현이 아니라 무슨 현? 속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현감이 따로 파견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주현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로는 이제 여기 3대 하천이 이게 대전천 이게 뭐예요? 이게 유등천 이렇게 오는 게 갑천 그러네. 그죠? 제가 최근에 듣고 자료를 찾아봤던 건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 이 3대 하천이 수시로 범람을 하는 거야. 홍수 때. 홍수 때 아주 범람을 해가지고 그 제방이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이걸 비가 한번 오면 여름에 여기를 다 잠근 거야. 사람이 살 수가 없었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대. 제가 최근에 찾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3대 하천을 제방을 재정비하고 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든 게 일정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여기에 뭐 했어요? 뭐 해? 늪지지. 그리고 간혹 이렇게 조그만 동네가 있고 거기서 농사 져서 살고 그나마 장이라도 쓰고 학교라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모여 사는 데가 회덕하고 진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도는 다음에 아주 더 재미있는 지도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세요. 지금의 이 뭐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지금의 대전광역시의 면적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진잠, 회덕 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공주 목사가 직접 관할하는 동네였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공주목이라는 공주 목사가 교회 목사님 말고 공주 목사가 당시에 예컨대 지금의 충북, 지금의 충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와 일치하진 않지만 옛날에 이걸 4등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충주에 목이 있고 청주에 목이 있고 그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홍주목이 있어요. 홍주목. 여기에는 공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주 목사가 이 지역을 다 담당하는 거야. 여기는 홍주 목사, 청주 목사, 충주 목사. 이 충청도는 4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근데 대전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주 목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진잠이라는 동네, 회덕이라는 동네. 그럼 이걸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찰사지. 관찰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관찰사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충주에.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공주로 옮겨왔어요. 쉽게 말해서 남도 북도가 아니라 충청도 도청이지. 그게 충주에 있다가 공주로 왔어요. 그 얘기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의 대전시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의 대전시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 서쪽에 가면 유성이 있고 회덕이 북쪽에 있고 밑에 남쪽에 진잠이 있잖아요. 이 마음심이 아니네. 이 글씨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